어느덧 서울시장 선거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서울시장 특집 오세훈 후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61년생 올해 환갑입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달동네에서 자라며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곤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같은 관상용 새를 키워 돈을 벌었습니다. 중동중 대일고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했다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2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 16기로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으로 먹은 콩비지가 탈이나 졸업시험을 보지 못했고 유급해서 17기로 수료했다고 합니다. 24세 굉장히 빠른 나이에 사법시험에 붙고 바로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중2 전역합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한 소송을 맡아 큰 주목을 받습니다. 일명 1조건 소송인데요. 1993년 인천 경남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너무 가깝게 지은 탓에 햇볕이 들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는데요. 오 후보는 주민들에게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승소는 주민 대 대기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33세의 젊은 변호사가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또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 35조의 환경권을 인정받았고요. 이 환경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외국의 판례를 연구한 다음 처음으로 재판에서 써먹은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조건 소송 관련해서 오 후보는 당시 MBC 뉴스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한 PD의 제안으로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오 변호사, 배 변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방송계에 진출한 다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세 번째 진행자로 활약하는 등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훤칠한 외모와 기럭지로 당시 텁스타만 한다는 정장 광고와 정수기 광고의 모델을 맡기도 했습니다. 훗날인 2003년엔 코리안 베스트 드레스 어워드 정치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미지 좋은 변호사를 정치권이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결국 2000년 오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후보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일명 오세훈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줄이고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또 오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을 꽉 잡고 있었던 5060 세력들을 몰아내고 세대교체를 이룰 것을 적극 어필합니다. 그리고 2004년 재선 유력했던 초선 의원 오세훈은 정치개혁과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개혁을 위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죠. 2년간 정계를 떠났던 오 후보는 2006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 당선됩니다. 임기 중 대표적인 업적에는 디자인 서울이 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비섬, 광화문 광장 같은 여러 랜드마크가 이때 건설됐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한강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서울시는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디자인 도시로 지정되기도 했고 관광객도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일부 사업에 부실, 특혜, 적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도시의 외관에만 치중한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시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 창구를 만들었고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태도를 개선할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산 콜센터,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환승제,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도 오 후보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친 후 오 후보는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1년 뒤 벌어질 사건은 오 후보의 정치 인생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2011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민주당 쪽은 모든 학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시장과 시의회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 후보는 무리한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투표율이 개표가 가능한 33.3%를 넘지 않거나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박도 아니고 시장 자리를 막 거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내 반발도 상당했죠. 그러나 낙장 불입, 주민투표 결과는 최종 투표율 25.7%, 오세훈 후보는 사퇴하고 재보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사퇴 이후 해외를 돌거나 로펌 고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지만 두 번 다 낙선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여파로 보수가 한창 갈라질 때죠. 2017년 초 새누리당을 떠나 비박계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이듬해 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다른 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박근혜 극복을 정면으로 외치며 중도적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자세를 취했죠. 결국 2위를 기록하며 황교안 전 대표에게 패하긴 했지만 상당한 표를 받은 데다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황 전 대표를 앞서기도 하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는 지금 세 번째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재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고 20대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번복하고 결국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한동안 기싸움을 벌이다 지난 3월 13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009년 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 후보의 처갓집이 내곡동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요. 민주당이 LH 사태 원조가 여기 있네 라고 막 비판하니까 오 후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나치의 괴벨스를 연상시킨다. 역시 정말 찌질한 정당이다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상식적인 금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네요. 그러면서 또 내부 증언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뒀는데요. 뭔가 데자뷰 같지 않나요? 지금 행보를 미루어 보건대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옛날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대 때문일까요? 오 후보로 단일화가 되자마자 건축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 후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반대되는 안심소득이란 걸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 무상급식 때와 같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오 후보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미리 보는 서울시장 특집 오세훈 후보 편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괜히 알고 싶은 군수 후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